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서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혀 이 선거 분위기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는 지금 막판 판세 예측들을 하는데 계산 차이가 많이 나요. 늘 예. 그렇죠. 정당 계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최대 15개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과 제주도 지금 현재 접전 양상이다. 이러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6군데, 대구, 경북 등 6군데 승리를 예상을 하면서 경기도의 경우에도 판세의 흐름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른미래당은 이제 수도권과 영남 쪽, 또 민주평화당은 호남, 정의당은 정당 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겠지만 여야가 이 더한 숫자를 더하면 30개가 훨씬 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입장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본다면은 자유당이 탄핵 이후 달라지거나 개혁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저희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이번 사전 투표율이 20%가 넘었다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저희 지지층이 사전 투표장으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사전 투표 결과를 보니까 판을 뒤집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여야 모두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각 당 예측한 판세 얼마나 적중할까요?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좀 크게 웃으셨거든요. 먼저 고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선거 하루 전날 각 당에서 나오는 이 판세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전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주관적 어떤 희망 같은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저걸 갖고 판단하는 거는 별로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조금 어려우면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그건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하면 밴드웨건 효과가 오다가도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되는 것이 더 우세하다고 하는 게 통설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기고 있는데 조금만 더 밀어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양당 체제라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조금 양당 체제에서 당이 2개면은 우리가 조금 지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가능한데 지금 3당 4당 체제니까. 그러니까 3당 4당 경우에는 2등 3등 하는 쪽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하면서 3등표를 끌어오는 전략을 더 강하게 구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선거 막판에는 우리 이제 이기고 있는데 조금만 더 밀어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 쪽에서 나오는 예측치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선거 막판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공방이 가열되면서 전국적으로 보수 표심이 조금 더 결집되는 느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습니다만 그러나 일주일 전에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차이가 상당히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뒤집을 만큼이냐? 에 대해서는 이제 양당이 더불어민주당은 그건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면 막판에 추격세를 약간 느낀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추격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역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표차의 크기를 이제 기억하신다면 과연 일주일 만에 그걸 뒤집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판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격의 외침이다.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북미 회담을 비롯해서 한반도 분위기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그 지지 이런 것 때문에 야당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야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체 내의 이 분열 구조와 이 갈등 구조가 상당히 좀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꼭 허장성세를 부릴 게 아니라 어쩌면은 읍소 전략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2개 내지는 원치 않은 후보가 좀 괜찮은 후보가 나오지를 않았다. 원하는 후보가 누군가를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야권의 유권자는 상당히 속이 상하고 낙담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예단 미리 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 6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처음에는 최소한 6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선거 한 달 전만 해도 예. 6석이 안 되면 나 대표 그만두겠다 했는데 이게 최대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것이 지금 여야의 이제 상황인데 저는 뭐 예측을 떠나서 지금 예측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선거 결과가 아마도 어느 당은 절대 승자가 될 것 같고 어느 당은 상상 외의 패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갖다가 저는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주민들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본다면 절대 승자는 절대 권력은 절대 끝까지 가는 건 아니다. 예. 반토막이 아니라 완전히 원점으로 가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예. 반면에 정말 처참한 패배를 하더라도 이것이 어쩌면 유권자가 바라는 과거 지지층이 바라는 변화의 폭이다. 그래서 지금 가진 거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내 과거의 유권자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지금 그 여야 지도부가 선거 직후에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투표율이 과연 어떻게 될지 또 내일 저녁 한 6시쯤이면 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서 바로 뭐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몇 대 몇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요즘 가장 그래도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경기지사 선거 같습니다. 뭐 네거티브로 얼룩지는 모습이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와 이 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 관련 진실 공방 점이 가경입니다. 그리고 이 후보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가 고발을 당했는데 일명 이 해경궁 김 씨 사건 논란. 이건 시작된 지 꽤 오래된 경선 때부터 뭐 불거졌던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벌써 한 2달 됐죠. 예. 지난 4월 달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을 한 트위터 계정이 비방했다라면서 이 부분을 이제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거든요. 근데 이 트위터 계정의 이제 이니셜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니셜, 영문 이니셜과 같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주가 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불거진 건데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미국에 있는 트위터 본사에서 그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하기를 거부해서 현재 수사가 뭐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냥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이정열 변호사가 네티즌 1,432명을 이제 대리해서 이 김혜경 씨와 성명불상자 1인 두 사람을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를 하면서 다시 또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예, 김부선 씨 관련 의혹에 있어서 이 해경궁 김 씨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자,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불공정한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저질 네거티브로 선거판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저 자유한국당과 아류 가짜보수 바른미래당 청산하고 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불복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둘 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이 어쨌든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밝혔고 또 과거 여러 차례 제기된 부분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른바 후보에 대한 비방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 관계를 놓고도 연일 진실 공방 벌어지고 있는데 공정 작가 주장에 의하면요, 김부선 씨에게 이 후보와의 관계를 부인하라고 조언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주진우 기자인데, 자, 주진우 기자가 논란에 관한 입장을 전해왔다고 하는데, 자, 낙곰수 멤버인 김용민 씨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석에서 했던 주진우 기자 발언을 저도 옮겨보겠습니다. 일이 다시 불거지기 한참 전 제가 주진우 기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진실은 무엇이냐고요. 주진우 기자의 답은 명쾌했습니다. 모른다. 진실을 모른다가 진실이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알지 않겠냐고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기자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또 있습니다. 직접 보거나 듣지 않으면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문제에 있어서 나는 증거는 믿지 않는다. 증거만 믿는다. 자, 진실을 모른다가 진실이다. 말장난 같기도 하고 뭐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기자가 사실에 근거해서만 얘기하겠다고 한 것이니까요. 예. 뭐 저 말을 갖고서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까도 연설에서 보면 이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예. 기득권 연대라고 이제 싸잡아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사건 김부선 씨나 공지영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쪽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행보나 행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그 해경궁 그 김 씨 논란과 관련돼서는 예. 사실은 친문 지지자들이 경선 때부터 문제를 제기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친문 지지자들이 언제 자유한국당 당원이 되고 미래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막바지에 그렇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공격하고 반기득권 연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보는 친문 지지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어쨌든 당 지도부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 당선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들의 정서에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친문 지지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를 찍지는 않겠지만 예. 투표장에 가는 것이 굉장히 주저스러울 수 있다. 그 점에서 저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기도 도지사 선거 경우에는 막판까지 이 변수가 어쨌든 작동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예. 우선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선거 전이든 뭐 이제 선거 내리니까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정치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내상을 입고 향후 권력 지도에도 약간 변화도 있을 것이다라고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전말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은 야당이 하는 것은 이건 네거티브를 떠나서 인신 공격에 불과했다. 예. 또 서로 김부선이라는 영화 배우와 관계가 어떤 스캔들의 핵심이다라고 본다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경기도민들은 바로 다른 사람을 찍느냐. 경기도에 그 일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실공방의 문제라는 것이 어쩌면 이 문제가 검증됨으로 해서 그 사람은 도지사를 맡을 수 없다라는 것까지 결론이 나려면은 사실 오래전부터 야당은 이 선거에 대한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선거의 핵심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선거 자체가 아주 엉망으로 돼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책임 못지않게 예.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도 상당히 저는 그 문제가 컸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변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경기도민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 저라도 경기도민이라면 그래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핵심이냐 아니면 과연 경기도지사를 맡을 만한 사람이냐 저는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나 이 부분을 저도 참 보면 흥미롭고 회개망측하다는 걸 느끼지만은 예. 그렇게 선거의 핵심으로 집어넣어서 평가한 것은 과히 그렇게 과학적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공격하는 거는 사실은 뭐 스캔들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그렇죠. 그 생각도 문제는 듭니다. 그래서 예.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예. 전자 이 문제는 이재명 지금 현재 후보죠. 후보가 정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예. 저는 정치 생명하고도 전 직결될 수도 있다 예. 물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 문제는요. 예.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도 탄핵당하는 예. 그런 사안입니다. 예.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